5학년 2학기 수학 익힘책 81쪽에 4번을 보면 평균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2학기 내용을 지금 복습을 하면서 수의 어림과 범위를 했고, 그 다음에 분수의 곱셈을 했고, 그 다음에 소수의 곱셈을 했고, 그 다음에 6단원에서 공부했던 평균과 가능성에 대해서 복습을 지금 시간에 해보려고 해요. 단원 순서로 보면은 1단원, 2단원, 4단원, 6단원 이렇게 복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3단원하고 5단원에 있는 내용을 복습을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단원 순서를 1, 2, 4, 6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3, 5를 이제 하는지 같이 공부한 친구들한테도 공부할 때 이유를 설명을 해줬었는데 수의 연산, 계산하고 정확하게 계산 방법을 알고 수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익히는 단원이 5학년 2학기에서는 1단원, 2단원, 4단원, 6단원입니다. 그래서 이 연산하고 계산하고 정확하게 뭐 소수면 소수, 분수면 분수, 자연수면 자연수, 뭐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런 부분부터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 시간 공부를 마치고 나면 다음 시간에는 3단원에서 공부했던 대칭이 되는 도형, 그 다음에 5단원에서 공부했던 직육면체, 정육면체 이런 거에 대해서 도형 부분만 따로 모아서 복습을 할 거예요. 네, 자, 이 막대 그래프, 여러분이 4학년 때 공부를 했던 막대 그래프를 보고 이 5명 친구들이 키운 강낭콩 키의 평균을 구하는 문제가 지금 81쪽에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관련이 있는 단원끼리 모아서 복습을 하면서 평균 공부도 하고 있는 겁니다. 막대 그래프를 잘 읽으면 평균은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과서에서 평균은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라고 했거든요. 5명의 자료값을 대표하는 대표값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지민이 같은 경우에는 강낭콩 키를 몇 센티미터 키웠을까요? 10, 11, 12, 13, 14cm까지 키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정이는 지금 10cm 키웠고요. 그 다음에 도윤이는 우정이보다 1cm 더 키웠습니다. 은빈이도 도윤이하고 같은 길이로 콩나물을 키웠고요. 그 다음에 영욱이. 자, 영욱이는 9cm 만큼 이렇게 강낭콩을 키웠습니다. 그러면 이 5명 친구들이 키운 강낭콩 키의 평균, 자료를 대표하는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떠올려 보면 5개의 자료값을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얼마를 해야 되죠? 다 더해요. 이렇게 더하고 더해서 다 더한 값에다가 나누기 얼마를 해야 평균이 나옵니까? 5명의 평균값이니까 나누기 5를 하면은 평균값이 나오게 되죠.
숫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 5명이 키운 강낭콩 키를 모두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24, 35, 46, 그 다음에 55. 이걸 전부 더하면 네, 55가 나옵니다. 55 나누기 5를 하면 돼요. 55 나누기 5는 11이죠. 이 11이 5명 친구들이 기른 강낭콩 키의 평균값이 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1cm.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에요. 네, 14cm 키운 친구도 있고 10cm 키운 친구도 있고 9cm를 키운 친구도 있지만 이 5명이 기른 강낭콩 키의 대표값을 구하면 11cm가 된다는 겁니다. 평균 단원에서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뭐 딸기 수확량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어떤 과일의 수확량이 될 수도 있죠. 네. 선생님이 임시적으로 이렇게 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평균이 아예 30개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그랬을 때 이 물음표로 되어 있는 6월의 수확량은 몇 개입니까? 하는 건데 평균이 30개로 아예 주어진 경우에는 평균을 구하기 위한 과정을 식으로 일단 다 쓰고 정답이 30이다. 그런 다음에 6월의 수확량이 얼마가 되면 평균 30개가 될까? 라는 것을 거꾸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이 지금 표에 나와 있는 자료의 값들을 가지고 평균 30개를 구하는 식을 한번 써볼게요. 일단 괄호를 해야 돼요. 4개 더해서 나누기 얼마? 4를 해야 되니까 4개 더하는 과정을 먼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32 더하기 36 더하기 27 더하기 6월달은 모르니까 얼마 물음표 하나만 쓸게요. 하고 평균값을 구하는 거니까 나누기 4를 해주면 평균이 지금 30이 나온 거예요. 나누기 4를 해주는 이유는 자료값이 4개 있기 때문이에요. 네. 자, 이런 다음에 이 물음표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 식을 계산을 한번 해나가는 거예요. 일단 이 3개는 더할 수 있잖아요. 그쵸? 32 더하기 36은 68. 네. 68 더하기 27. 68 더하기 27은 95. 그러니까 95에다가 지금 물음표를 더해가지고 나누기 4를 하면 평균이 3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거꾸로 계산을 해보는데 나누기 4를 해서 30이 나오려면 앞에 있는 이 괄호의 계산이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이거 나누기 4는 30이에요. 그럼 이만큼은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4 곱하기 30을 해서 자, 이 부분은 120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120 나누기 4를 하면 30이 되니까 자, 그러면 95 더하기 물음표가 120이 돼야 된다는 건데 95 더하기 물음표가 120이 되려면 이 물음표 안에
들어갈 숫자가 얼마가 돼야 돼요? 네. 120에서 95를 빼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물음표 안에 들어갈 수는 2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을 구하는 식을 다 세워서 어떤 자료의 값을 계산을 해내야 되는 경우도 평균 문제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차근차근히 식을 세워서 거꾸로 계산해야 될 부분 찾아서 거꾸로 계산 차근차근 하면 이렇게 6월의 수확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개죠. 평균 문제에서는 이런 걸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잘 알아둬야 돼요.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수학에서 확률이라는 말로 이제 나오거든요. 네. 어떠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불가능일 경우에는 뭐 0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뭐 해가 서쪽에서 뜰 가능성 불가능이잖아요. 그 다음에 밤 시간에 뭐 이렇게 번쩍거리는 해를 볼 가능성도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이잖아요. 반반은 동전 던지기.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가능성은 반반 2분의 1이고 동전을 던져서 숫자가 나올 가능성도 2분의 1이죠. 반반. 그 다음에 확실한 거. 확실한 건 어떤 걸까요? 무조건 일어나는 거. 2 더하기 3은 5일 가능성. 확실하죠? 네. 2 더하기 3은 5일 가능성.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확실할까요? 하루가 24시간일 가능성. 하루가 24시간일 가능성. 확실하죠? 뭐 이거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네, 가능성인 거예요.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뜰 가능성. 이런 것도 확실하죠? 그런 거 숫자로 표현하면 1이 되고 불가능에서 반반 사이의 가능성이다 하면은 0에서 2분의 1 사이에 어떤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반에서 확실한 가능성. 네, 비교적 일어날 것 같은 가능성은 2분의 1과 1 사이의 가능성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거의 일어날 것 같지 않다 하는 것은 0에서 2분의 1 사이의 가능성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이런 검은 바둑돌 3개, 그 다음에 초록색 바둑돌 3개. 자, 여기서 검은색 바둑돌을 꺼낼 가능성은 6분의 3이잖아요. 전체 6개 중에서 검은색 바둑돌이 3개니까 여기서 검은색 바둑돌을 꺼낼 가능성은 6분의 3. 약분하면 2분의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자, 여기서 초록색 바둑돌을 꺼낼 가능성도 6분의 3. 약분을 하면 2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서 하얀색 바둑돌을 꺼낼 가능성은 없잖아요. 하얀색이 없으니까 불가능.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실한 가능성을 하려면 검은색이나 초록색 바둑돌을 꺼낼 가능성, 검은색이거나 초록색 바둑돌을 꺼낼 가능성은 어차피 뭘 뽑아도 검은색 아니면 초록색이니까 확실하잖아요. 네, 그런 거는 1로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겁니다, 여러분. 네, 수고 많았습니다.